편의점 야간. 밤이면 편의점 불빛 아래에 숨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호의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처럼 편안히 들으세요. 이건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영호는 야간 근무 중 우연히 삼각김밥 하나로 시작된 실마리를 따라가다 죽은 아들의 그림자와 맞서며 나이든 형사와 함께 진실을 좁습니다. 오늘도 밤이 깊었습니다. 진한 커피 향과 냉장고 불빛만이 가게를 지키고 있죠. 오늘은 누가 오실까요? 주말 밤인데도 조용하네요. 영호,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그저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위안입니다. 밤이 길긴 해요. 삼각김밥 하나 남았네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요. 그냥 아까 손님이 놓고 간 건데 이상하게 눈에 밟혀요. 삼각김밥이 우리 얘기의 시작이었어요. 진짜요? 누군가 남긴 그 작은 포장. 포장지에 낯익은 글씨가 있었죠. 무슨 글씨였나요? 다음은 여기에 같은 쪽지였어요. 그냥 장난 같기도 했고 이상하기도 했죠. 그걸 보고 처음엔 뭐라고 생각했어요. 별일 아니길 바랐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밤마다 누군가 가게 앞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매번 같은 시간에 와요. 수진 씨요? 네, 50대쯤 되는 분. 늘 오후 11시쯤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죠. 무슨 일 하시는 분인가요? 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셨대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상관이죠? 수진 씨는 가끔 영호에게 죽은 아들 이야기를 꺼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얘기는 처음엔 반쯤 농담처럼 들렸어요. 어쨌든 사람들 밤에 오는 이유는 다양하죠. 하지만 한 번은 수진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들이 그날 삼각김밥을 들고 나갔어요 라고. 그날 몇 년 전 바로 이 동네 골목에서 일이 일어났대요. 아들은 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영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익숙한 삼각김밥 포장지와 그날의 잔상이 겹치더군요.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용히요. 준호라는 젊은 알바, 20대, 평소엔 상냥한 녀석이죠. 그는 가끔 새벽에 쓰레기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본다고 했어요. 뭘 봤다고요? 누군가가 골목에서 불빛을 들고 서 있던 걸 봤다고 했죠. 근데 그 말투가 수상했어요. 왜요? 말이 굳어지고 뭔가를 숨기는 듯 했죠. 우린 곽 형사를 떠올렸어요. 나이든 시니어 형사요. 그분은 은퇴했지만 사건을 놓지 않는 사람이죠. 맞아요. 오래된 사건 경력이 있었고 손때 묻은 수첩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에게 물어봤나요? 조심스럽게요. 곽 형사님, 혹시 이 동네 옛날 사건 기억나세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건가? 하셨어요. 곽 형사는 봉투와 사진 같은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셨어요. 봉투? 삼각김밥 포장지 옆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요. 거기엔 희미한 번호와 단어가 있었죠. 그 번호가 뭘 의미했나요? 형사는 오래된 상가 번호와 연결해보자고 했어요. 70이 상가 같은 표시였죠. 그렇다면 실마리가 상가로 이어진 건가요? 그렇기도 했고 곽 형사는 뭔가 더 있다고 느꼈어요. 오래된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 그때부터 우리 수사는 조심스러워졌어요. 정보는 통제되어야 했죠. 누군가 눈치채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에게 몇 번 더 물어보니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처음엔 솔직했는데 나중엔 눈을 피하더라고요. 영호, 그때 불안하지 않았나요? 밤마다 가게 문 잠그고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 싶었죠. 어느 날 밤 준호가 몰래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 장면이 계기였죠. 그는 거리 한쪽에서 누군가와 말하고 돈을 받는 듯 보였어요. 그 장면에선 뭐가 느껴졌나요? 숨이 막혔어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조력자의 배신은 이야기를 급격히 뒤흔들었어요. 준호는 겁에 질려 있었죠. 그는 위협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무슨 위협인가요? 사람들이 말하길 오래된 빚과 그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고 하더군요. 준호는 압박을 받았고 결국 정보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준호 말로는 도망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우린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곽 형사와 함께 상가를 다시 방문했죠. 낡은 상가를 둘러보다 플래시백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곽 형사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꺼내 의미를 대조했어요. 그 기록 속엔 실종자 목록과 그날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어요. 형사의 촉은 정확했어요. 그는 우리가 놓친 부분을 하나씩 짚어줬죠.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흔적을 남겼어요. 그 진술은 준호의 고백과 연결되었고 우리는 배후 인물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었고 오래된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죠. 클라이맥스로 가는 길은 조용하고 서늘했어요. 우린 모든 증거를 모아 한밤중 상가 뒤편에서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어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죠. 문득 누군가가 조명을 켜고 나타났어요. 그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얽혀 있었죠. 그의 증언은 복잡했어요. 오래된 빚, 치욕, 그리고 복수심.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유로 뭔가를 계획했다고 털어놨죠. 하지만 곽 형사는 차분히 진실을 꺼내놓았어요.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 큰 잘못을 낳았다는 걸요. 준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는 위협받았고 거짓말에 휘말렸다고 했죠.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종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은밀한 거래와 오래전의 범죄가 얽혀 있었죠. 그리고 그 은밀함 속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인물의 동기는 복잡했어요. 돈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치욕, 절망,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책임은 분명해졌어요. 배후 인물은 자백했고 준호는 도움을 받으며 자숙의 길을 택했어요. 곽 형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제 동네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잠깐 숨을 고르며 커피를 마셨어요. 수진 씨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영호,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작은 삼각김밥 포장지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끌어낼 줄 몰랐죠.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의미가 있고 귀 기울임은 때때로 진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배신이 있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오늘 당장 해볼 것 하나. 오늘 누군가의 작은 말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편의점의 아침이 밝아옵니다.